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전에 오늘 미국 뉴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의 내일 있을 그 선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머린 다우드의 아주 재미있는 짧은 에세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대만이 중국에 맞서서 윌리엄 라이칭더를 총통으로 선출한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결론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만도 중국의 분노를 감당해야지 되죠. 중국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한 겁니다. 많은 외부의 그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유권자들이 2,300만 명 가운데서 상당수가 투표를 했을 테고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권위주의 독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선택을 한다. 차이 잉원 때와 같이 간다. 그 사람의 당, 민주진보당의 후보를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윌리엄 라이칭더를 선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윌리엄 라이칭더 미국 이름을 부르는 매체들도 많이 늘어났던데요. 뭐 이 사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는요. 그래서 중국의 대만이 아니라 대만은 대만의 대만이다. 중국은 좀 좌절했기는 했지만 그나마 이게 가져간 그 표가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 지나면서 좀 침착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최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의 흡수 통일은 불가피하다. 역사상 대만은 우리로 들어와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거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이야. 중국 국민당 후보를 선택을 해야지만 돼 하는데 민주진보당 후보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연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번영은 가고 퇴락이 온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분리주의자야.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 같은 위협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도 70%나 됐는데 대만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금 한 40% 정도로 당선이 됐잖아요. 2위가 뭐 한 3분의 1, 그리고 3위가 좀 뉴커머라고 할 수 있죠. 정치인으로서 3위가 한 26%를 차지했고, 그러니까 70% 득표율에서 세 사람이 싸워서 40%를 가졌다는 것은 즉각적인 통일을 원치 않아도 즉각적인 독립도 원치 않는다.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그러나 독립 상태에 베이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의 현상 유지를 해주는 게 최선이라는 게 대만 사람들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당장 그 당선 연설에서 중국과 막 위험하게 척지면서 가진 않고 번영을 하면서, 중국이 물론 뭐 무역 제재 같은 것을 하겠지만 어쨌든 대화하고 번영하면서 주권을 지키겠다 하는 게 윌리엄 차이칭더의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 국민당 쿠오민탕, 왜 그냥 쿠오민탕 해도 되는데 쿠오민탕 이렇게 얘기하죠. 맞지도 않는 억양일 텐데, 이 중국 국민당의 그 허우유이가 3분의 1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을 덜 믿습니다. 베이징을 더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더 많이 믿는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베이징과 싸워봤자 전쟁이다. 그러니까 긴장을 줄이자. 그런데 긴장을 줄이자에 신경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 대만 독립을 거부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인가, 다른 거죠. 민주진보당의 당선자를 낸 그런 사람들은 대만 독립을 거부한다고 보는 거고, 이 사람은 긴장을 줄이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이제 중국 국민당 사이에서는 너무너무 중국인인 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 선거로 이제 대만을 대강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제3당 이제 그 중국 국민당과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비슷한데 대만인민당, 타이완스 피플스 파리, 대만인민당 26%를 받아서 뉴커머라고 할 수 있는, 대체적으로 그 고원재라는 전내 의사였어요. 뭐 그건 이번에 당선된 그 윌리엄 라이칭더와 비슷하죠. 의사였습니다.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이 사람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 국민당과 비슷한데 그보다는 국내 이슈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집값이 지금 너무 비싸요. 임금이 왜 이렇게 낮아요? 하니까 젊은이들이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석에서는 여기가 100몇십 석 되네요. 보니까 민주진보당이 10석을 잃었습니다. 61석에서 51석으로. 중국 국민당은 38석에서 52석으로 뭐 민주당이 빠져나간 거 뭐 거의 가져갔네요. 그리고 이제 신생 제3당은 대만인민당은 8석. 그러니까 두 당은 지금 여당이 51석, 야당이 중국 국민당이 52석이잖아요. 그런데 제3의 당이 8석이니까 제3의 당의 역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지난번에 민주진보당에서 천수이벤이, 우린 천수이벤 때부터 대만을 특히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선됐었을 때 이 여당이 의석이 작아서 중국 국민당이 이 사람의 국방 예산을 60번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 그 국방 예산을 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만의 국방 예산이라는 것은 중국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중국 국민당은 중국에 통일되고 싶어 하는데 그 국방 예산을 늘려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물론 해피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본인은 중국 국민당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민주진보당 사람이 지금 12년을 다 하게 됐으니까 8년 했고,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오늘은. 왜냐하면 대중의 여론이면 과반수는 돼야지 되는데 40% 지지다. 이런 얘기를 했고, 8년 전에 차이잉원이 됐었을 때 그때 완전히 대화도 끝내고 그 중국 본토 사람 대만으로 여행도 못 가게 하고 군사적으로도 엄청 압력을 넣고 미사일 대만에 보내고, 가장 최근에 2022년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젊었을 때부터 대만을 지지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나이가 80살이 넘었고 레가시를 생각해서 마지막을 큰 외교 방문을 중국으로 갔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 위험하다 하면서 많이 보도해드렸잖아요.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전투기를 막 대만 해협에 보내고 어떤 때는 선도 넘었어요. 이랬었는데 무역정책으로 최근에 또 선거 직전에 엄청 대만을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윌리엄 라이칭더 당선자가 선거 운동 동안에는, 캠페인 동안에는 대만 독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미 우리는 독립적인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부총통이었을 때는 이 부총통으로서 총통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차이잉원은 총통일 때는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대만 독립에 대해서 신중하게 표현하면, 부총통이었던 바로 지금 이제 총통으로 당선된 윌리엄 라이칭더가 더 강하게 대만의 독립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본인은 캠페인 때부터 뭐 이미 독립인데 하면서 독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샤오비킴 지금도 부총통, 지난번과 비슷한 겁니다. 이 부총통이 굉장히 중국이 불신하고 미국 쪽인 거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미 대만 대표를 지냈고, 그러니까 샤오비킴이 전에 이제 그 라이칭더가 했었던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부통령이었을 때 했던 역할을 부통령일 때, 이 부통령이래요. 부총통. 총통은 조금 이렇게 중국과도 확실히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샤오비킴이 해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워싱턴을 믿는 사람이에요. 중국은 민진당이 대만을 대표한다고, 대만의 주류를 대표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상징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네. 대만에서 막 50%, 60%로 민진당의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 가능성은 뭐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압박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 새로운 그 총통 당선자와 부총통이 어떻게 일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발을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인화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비공식 대표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당선자들 이런 뭐 축하하기 위해서 윌리엄 라이칭더, 또 샤오비킴 축하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중국이 그거는 불법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2000년부터 계속 보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고, 또 다른 더 큰 발화점은 5월 20일에 이제 대만이 취임식을 한답니다. 취임식에서 바로 이 총통이 라이칭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만 총통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야 된다. 차이 잉원 같은 사람은 오더라도 백악관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모호하긴 하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바로 이 새로운 총통 당선자가 대만 총통이 백악관 방문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취임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를 굉장히 미국에서도 신경 쓰고, 좀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죠. 중국은 굉장히 지금 대만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고, 대만 유권자들이 민주진보당을 언젠가는 대만이 독립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총통을 선출하는 것을 실패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포기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포기시키려는 것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잘못 뽑았네, 총통 잘못 뽑았어, 후회하게 만들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현재에 아직 뭐 취임식 하지 않았으니까 차이 잉원보다는 조금 좀 선동적인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는 새로운 총통, 이 새로운 총통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샤오비킴이 지금 일본에서 주로 자랐군요. 미국에서 자란 게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인 어머니네요. 대만인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인 어머니와 대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서 미국 주재 대만 대표까지 지냈으니까, 이 샤오비킴 부총통의 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대만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모호함은 유지했지만 3번이나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에 무기도 보내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중국을 비난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본인도 중국과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많은 장사를 하고 있고 특허권 등등 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기조가 뭐 거기 일은 거기서 알아서 하지 뭐 우리가 알 게 뭐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대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부딪히고 하는 일이 있다면, 미국이 신경 쓰지 않으면 시진핑이 나의 레가시를, 저걸 무력 통일이든 무엇이든 했어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편할까요? 일본은 편할까요? 주변국인데.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대만의 새로운 총통 선출과 함께 봐야지 될 점입니다. 윌리엄 라이칭더, 그리고 그의 부총통도 봐야지 되고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